매우 더운 7월이었습니다. 지친 마음 달래고 가세요. 김동섭의 인사이트에서 7월 마지막 거래일을 장식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8월을 대비해야 되고요. 일단 뉴욕 증시가 잘 가다가 좀 최근에 브레이크가 걸린 것 같아요. 네, 미국 시장이 그 기술주들의 영향으로 다우에도 소폭 하락이 나왔고요. 나스닥은 1%대 하락이 거의 3일째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죠. 왜 그럴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아마 지난번에 나스닥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다우하고 좀 다른데 나스닥은 다 채웠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격이 좀 필요하다. 뭐 그런 표현을 썼었는데 이 나스닥의 모습을 보면 주가, 나스닥 종목들의 주가 대비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은 게 아니냐. 특히 그 아시겠지만 회원 기반으로 하는 IT 업종들이 회원 기반의 어떤 그 기반이 약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시장의 어떤 밸류에이션과 맞아떨어지면서 오히려 주가가 밀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하고 미국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면 사실 미국이 밀린다 해서 우리나라가 뭐 계속 밀릴 거다. 뭐 이런 생각은 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제가 우리나라는 거래소는 이번 주는 뭐 약간 행보 정도, 그다음에 코스닥은 좀 올라가줘야 된다. 급등 정도가 나와야 된다. 뭐 그런 표현을 썼는데 어제 그제 미국이 빠지니까 상당히 좀 약간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이 잘 버티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술적으로 보시면 똑같은 차트인데 좀 하나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제가 요거를 약간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우가 지금 이제 음봉이 나왔어요. 이제 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 주가 발수 후행 스팬이 요 정도까지 밀렸거든요. 요 녹색이 약간 그 음봉 상단까지 밀렸어요. 그럼 요 자리가 일반적으로는 추가 하락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 정도 선이죠. 그러니까 딱 선으로 보시면 요 선에서 후행 스팬 자리가 요 자리고 캔들이 요 자리입니다. 그러면 언더슈팅이 들어올지언정 만약에 상승으로 갈 거라면 언더슈팅이 들어올지언정 여기서는 반등이 들어와야 됩니다. 미국은. 그래야 다음 주를 바라보는 차트가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훅 밀려버리면 매물 압박을 확 받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물론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 약간 별개로 보면서 접근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확 밀어버리면은 지난번에 제시했던 24,900이 깨지지 않아야 된다. 절대로 깨지지 않아야 됩니다. 만약에 추세적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자리에서 바운딩이 들어와야 되고요. 만약에 더 밀려가지고 언더슈팅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24,900은 안 깨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후행 스팬이 이걸 다 뚫고 나갑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상태가 되면 갇혀버리게 되죠. 그럼 오랜 시간 횡보 내지 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제가 말씀하신 26,600을 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구간에 와 있는데 그 구간에서 핵심으로 잡히는 자리가 현재 자리, 지금 25,300이죠. 여기서 바운딩이 들어오든지 이번 주에 더 이상 안 빠져야 됩니다. 그렇더라 만약 언더슈팅이 장중에 뚝 떨어졌어. 그랬을 경우에는 24,900은 절대 깨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차트가 살아남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나 제가 볼 때 여전히 살아남아 있다라는 해석을 해보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제가 아마 어저께 선을 그어드렸죠. 아무리 빠져도 이걸 안 깨네요. 그렇죠? 윗꼬리는 안 깹니다. 윗꼬리가 완전히 양봉이 완전히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이 선에 있다. 자, 그 얘기는 일시적으로 흔들고 이격을 벌어주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스닥은 이제 목표치를 빠르게 채워주고 밀어내고 빠르게 채워주고 밀어내고 해서 우상향의 고점을 높여가는 그런 상황 정도로 해석하는 게 현재로서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다우나 나스닥의 악재는 별로 없습니다. 그 악재를 만들어낸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적이 약간 낮아. 실적에 기대해서 가던 미국 시장이 갑자기 실적이 저조한 종목들이 나오니까 이거 모지하고는 아이템의 물량의 매도가 본물을 이루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시장은 아직도 견조하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일단 이게 월봉 차트예요. 월봉 차트니까 사실 오늘 만약에 뭐 27,400, 그러니까 지금부터 230포인트 이상 뭐 급락을 쳐가지고 음봉으로 떨어지지 않는 한은 그러면 한 2.5% 정도 됩니다. 그렇지 않은 한은 뭐 여전히 상승 유지 국면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5월선과 이격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격을 좀 맞춰주는 과정으로 해석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보도록 하죠. 이제 마크 모비우스 얘기를 좀 하죠.
마크 모비우스 하면은 이제 신흥국 투자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말이냐면 중국 증시가 바닥을 아직 안 쳤다. 근데 저는 바닥을 쳤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30% 정도 추가 하락을 예견합니다. 자, 이유는 뭘까요? 일단 부채에 대한 부분이 있다. 이 부채가 결국 중국 시장을 압박할 것이고 또 무역 전쟁,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결국 시장을 브레이크를 걸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오히려 마크 모비스가 이 얘기했다라는 것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결국은 추세 반전 국면에 접어든 것이 아닐까. 시장을 잘 보는 사람들이 갑자기 바닥을 논하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그 얘기하던 사람 얘기가 나오면 꼭 시장은 반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쩌면 마크 모비스가 나타나는 것이 상승의 시그널로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구간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고요. 기술적으로 보시면 역시 125선 진짜 강합니다. 특히 이게 꺾였다가 트는 과정이거든요. 이 양봉이 오늘까지인데 윗꼬리를 메워주는 양봉이 나와주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가능성을 상당히 좀 염두에 두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요. 그 유가가 70불 다시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이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이제 유가가 올라오게 되면 대체 투자처를 찾게 되죠. 요즘처럼 시장이 어려운 상황. 자, 그 상황 속에서 정유주가 다시 올라오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정유주를 한번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럴까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제가 원래 종목군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안 하는 편이죠. 근데 지금 시장이 원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대체 투자를 찾으실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유가가 70불 올라온 게 아마도 추가적 상승을 위해서 올라오는 그런 과정이라 본다면 그 정유주 관련해서 한번 보셔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러한 종목군에서는 이제 대표적인 게 뭐 GS, 뭐 SK이노베이션 뭐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월봉상으로 올라오는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대체 투자처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좀 염두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다면 시장의 지금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이슈를 너무 빨리 하죠, 요즘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우리나라 시장이 다르게 할 거라는 생각이 자꾸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계속 하락을 하죠. 상승을 못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선물이 굉장히 누르고 있습니다. 이 선물을 받습니다. 제가 이 선물을 누적으로 한번 잡아봤어요. 특히 7월부터. 제가 아마 7월부터 올라갈 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선물이 움직여야 되는데 선물을 누적으로 보면 옆으로 쭉 보시면 이쪽이죠. 이쪽을 보시면 이제 외국입니다. 이게 7월 달, 그러니까 7월 11일부터 제가 잡아놨습니다. 수량으로 잡았어요. 수량으로. 외국인이요. 시장에서 그렇게 많은 매수를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선물은요. 벌써 3만 개 이상을 샀습니다. 누적으로. 언제 동안? 거의 한 달도 안 됐습니다. 한 10거래일, 15거래일 사이에 3만 개를 샀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어떤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지금 거래소에서도 물론 수량으로 샀긴 했습니다. 근데 누적으로 봤을 때 선물을 외국인이 샀다? 근데 주가가 안 간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기술적 분석을 한번 접근을 해보죠. 기술적 분석을 보시면 제가 아마 하방경 지수를 만들고 있다고 했죠. 요 시점에 하방경 지수를 만들고 있는데 선물을 샀어요. 선물은 왜 사죠? 올라갈 것을 대비해서 사죠. 자, 그 얘기는 힘을 응축하고 있다. 누군가 물량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선물이 외국인이 움직이려는 소지가 굉장히 클 거다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시장을 못 끌어가고 있다?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자, 이 모습이 나왔는데도 이 모습이 나왔어요. 근데 미국이 3일이 빠졌어요. 우리나라 어떻게 했습니까? 견뎠죠?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과 다르게 갈 소지가 굉장히 크겠구나라는 생각을 이 선물 수급으로 한 번쯤 해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이번 주에 거래소는요. 횡보만 해도 일단 5주선이 우상향으로 급격하게 틉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방향성이 상당히 좋아질 거고요. 특히 코스닥도 한번 보시면 일단 60주선까지 올라오는지가 아주 관건이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번 주에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라고 한번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8월 채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8월은 더 낫기를 바라면서 김동섭의 인사이트를 끝으로 시장공감대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뵐게요, 여러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